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완전히 속았습니다. 언론은 기득권층을 대변하면서 집값 하락을 감추고자 하였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전국 집값이 경착륙되면서 무섭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긴축정책, 해외 집값 하락의 영향에다가 정부의 적재적소의 공급정책과 부분적 규제 완화가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매수를 잘하는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잡는자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윤석열 집값 완전히 속았다. 언론이 숨긴 무서운 공포. 부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게. 자, 정말 현재까지만 놓고 본다면 제대로 지금 이렇게 꽉 잡아버렸네요. 자, 볼까요? 집값 하락 지지층, 솔직히 말해서 부자들, 언론들, 이 사람들이 보수층을 지지했던 이유가 뭘까요? 제가 지금 뭐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거예요. 저는 중도, 그동안에 부자들이라든가 또는 언론들이 상대적으로 보수층을 많이 지지했던 원인이 뭘 것 같아요? 당연히 집값 폭등을 바라는 거죠. 왜? 규제가 완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집값이 또 올라갈 것이다. 도대체 욕심이 끝이 없어요. 탐욕. 자, 집값 하락 지지계층들, 여론 지지계층이라고 합니다. 주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비교적 이제 평균치로 전국의 부자들, 중산층 위주로 집값 뛰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지지했어요. 그리고 기득권 이제 또는 기업들, 왜 지지했을까요? 집값이 올라가기를 기대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강남 3구는 누가 떨어지길 바라겠어요? 규제 해제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지지를 했죠. 물론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워낙 못 잡아가지고 아주 신물나가지고 일반 서민들도 많이 지지했습니다. 그것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주력 계층은 이렇고, 자, 그런데 언론도 과관입니다. 언론 지지계층, 부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언론들이 자꾸 집값 올라가는 것 쪽에 보도를 많이 하죠. 기득권 중심입니다. 그리고 언론 지지 이유 역시 집값 상승을 바라는 거예요. 또한 건설사하고 뗄 수 없는 사이인데 건설사 홍보 차원에서도 집값 상승을 바랍니다. 이러다 보니까 규제 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집값을 더 올려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자, 집값 현재 상황은 파란색이네요. 현재 집값 상황, 집값 하락하고 있어요. 지지층의 뜻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향후 집값 전망도 암울합니다. 하락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요. 경착륙은 빠르게 폭락한다는 뜻이에요. 이럴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지층이 멘붕, 언론은 쇼크에 빠진 거예요. 좀 통쾌하죠? 자, 집값이 많이 올랐으면 이제 떨어질 줄도 알아야죠. 윤석열 대통령이 규제 해제를 했는데 결국 집값 하락이 가속합니다. 물론 대통령이 잘해서 지금 뭐 집값이 떨어졌다라고 하기에는 빨라요. 지금은 해외 여러 가지 요건, 금리 인상 이런 어떤 득도 보고 이전 정권의 긍정적인 정책들이 지금 반영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점은 집값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면 지금 정권에서 이렇게 집값 빠르게 안 빠져요. 떨어뜨리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뭐 이전에 잘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효과 본다? 에이,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규제 완화도 아주 조심스럽게 하잖아요. 확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규제 완화를 함으로써 집값이 떨어질 소지가 있는지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규제 지역 해제 첫 일주일 대구 대전 집값 하락 여전합니다. 폭등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우려도 했지만 여전. 자, 윤석열 규제 해제 집값 하락, 규제 해제 지역, 자, 임대차 개정안, 임대인하고 임차인의 어떤 상생, 서로 좋은.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 임대인들한테도 혜택을 많이 줬잖아요. 2년 계약갱신 할 경우 5% 밑으로 올리면 실거주 한 것으로 쳐주겠다. 자, 이게 지금 집값 하락을 가져오고 있어요. 임대차 개정안이. 자, 분양가 개정안 최대 4%, 물론 10% 막 이상 이제 올라가고는 있는데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세제, 대출 완화, 특히 생애 추초라든가 젊은 층들, 자, 대출을 좀 더 확대시킨 건 맞지만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자, 이번에 공급 볼까요? 지속적으로 공급 시그널을 줬죠. 서울과 신도시 250만 채 공급 확대 애초에 못을 받고 공급을 계속하겠다.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다. 결국 이 시그널을 주는 바람에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자, 일기 신도시 등 10만 호 추가 공급하겠다. 물론 부분적으로 일기 신도시, 강남, 용산 이런 데는 좀 늦게 떨어진 것은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러한 시그널 10만 호 추가 공급 이걸 계속 주시면서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 1년 후의 혜택. 역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쏟아내게 되면 매물이 넘쳐 흐르면서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하는 전략도 맞습니다. 결국은 집값 하락. 자, 이제 지금까지는 본인이 이 정부가 얼마나 의도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조심스럽게 규제 완화를 했던 것들이 시장에서 먹히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되는데도 집값이 계속 떨어진다? 규제를 완화하는데도 떨어진다? 이거는요 엄청난 파장을 줘요. 아, 이제 끝났구나 집값. 규제를 어떻게 완화했는데도 떨어지느냐.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완화를 했는데 폭락을 했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 그러니까 초기 때 부양책을 썼잖아요.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추가 대책.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일부 지역 규제 지역 해제했죠. 대구, 대전 지금 미동도 없어요. 집값 계속 추락하고 있어요. 재건축 규제 완화. 자, 강남, 용산, 일기 신도시가 처음에는 잘 버텼어요. 근데 지금 하락으로 완전히 돌아섰어요. 지금 여러분들 거품이 제일 심한 곳 세 군데를 찝어줄게요. 자, 서초구, 용산구, 분당이나 평촌 같은 일기 신도시입니다. 여기 집 잡으면 난리 납니다.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곳들은 그나마 꽤 빠졌어. 명심하세요. 아무튼 집값 하락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규제를 해제했는데도. 재건축 규제 완화. 이것도 강남, 용산, 일기 신도시가 버티다가 떨어진 거죠, 이제. 그런데 또 오해할까봐 이 얘기는 합니다. 자, 정부가 꼭 정책을 무조건 잘 써서만이 아니라 그 공도 있지만 더 가장 큰 이유는 하락의 근본 원인은 이거예요. 금리 인상, 주가라든가 가상화폐 등 위험자산 폭락, 그 다음에 해외 집값이 하락한다. 이 세 가지예요. 이번에는 하락장 투자 시 엄청난 수익률 차이. 자, 이거 진짜 오늘 중요한 거 알려드릴 테니까 보세요. 이건 팩트입니다. 예상이 아니에요. 거의 팩트 중심으로 제가 보여드리니까 저렇게까지 차이 나나? 저렇게 10배까지 차이 나나? 실거주라는 게 얼마나 신기루 같은 것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하락장에는 할 수 있는 한 다 하세요. 자, 먼저 2013년 5천만 원 실거주 단지 이름 소형 5천만 원 갖고 뭐 하겠어요? 소형 구축 오래된 것 빌라밖에 더 잡습니까? 빌라 5세대? 자, 5천만 원으로 5천만 원짜리 있었어요. 그때 실거주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매매가 5천만 원, 전세 활용한 게 아니죠. 직접 들어갔으니까 투자금도 5천만 원이에요. 자, 지금 가격을 보면 5천만 원이 8천만 원 돼서 3천만 원 벌었습니다. 약 거의 7, 8년 동안에 3천만 원. 많이 번 것 같아요? 자, 여기하고 비교해 드릴게요. 똑같은 5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 다른 분은 갭 투자를 했어요. 뭘 했냐? 강서구 가양동, 가양 6단지 22평. 꼭 여기가 아니래도 아파트 갭 투자를 했어. 이때 5천만 원 갭 투자를 했습니다. 자, 매매가가 2.3억인데 전세가가 1.8억이야. 5천만 원 갖고 이걸 샀어요. 자, 지금 현재 22년 수익률을 봤더니 5천만 원 갖고 매매가가 10억인데 자, 이 집값을 뺐더니 7.7억이나 벌었어요. 자, 이거 3천만 원 번 거에 20배가 넘게 벌었습니다. 같은 돈으로. 다른 데 투자했어도 최소 15배 이상은 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 못 잡아서 안 달라는 사람들, 특히 꼭지장인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됐죠? 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자, 이번에는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2013년 2.3억 실거주. 자, 강서구 가양동 가양 6단지 20평을 갭 투자 5천으로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아예 그냥 매매가인 2.3억이 있어. 그냥 대출 받기를 갖다가 저승사자보다 무서워하는 사람들. 지금은 무서워해야 하는 게 정상이지만 하락장, 폭락장에 뭘 무서워합니까? 활용해야지. 여기 보시면 자, 2.7억 그대로 실거주를 했어요. 매매가 2.3억, 투자금 2.3억. 그래도 10억으로 뛰는 바람에 7.7억을 벌었습니다. 자, 2.3억으로 그대로 빚 없이 해서 7.7억. 자, 이 밑에 거 보면 열받을 거예요. 보세요. 이제 2013년 2.3억으로 투자를 했는데 이번에 송파구 방해동에 무려 올림픽 선수촌 33평. 자, 2.3억의 갭 투자가 가능했어요. 이때. 자, 매매가 6.3억밖에 안 했어요. 전세가 4억.
투자금 2.3억. 이걸 안 잡고 그냥 실거주 안 하고 2.3억으로 자 이거 한 다음에 그냥 월세 산 거야 딴 데서. 이때는 실거주도 폐지됐으니까 얼마 뛰는지 보세요. 저는 부릅뜨고 2.3억 매매가 23.3억 무려 21억 뛰었어요. 실거주에 환장해서 7.7억 버는 바람에 자 21억이라고 하는 이 3배 가까이 더 뛴 이걸 놓친 거예요. 하락장이니까 이걸 권하는 거야. 폭등장에서 왜 합니까? 뭐 영끌해가지고 난리 날 일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실거주의 허상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실거주가 가장 좋죠. 그렇지만 본인이 여건이 된다면 이렇게 해야죠. 얼마나 많은 차이예요. 지금 4개를 스트레이트로 보여드렸어요. 자 이제 전국 집값 하락 심각한 상황입니다. 급매물도 안 찾아요. 2030 영끌한 수도권 집값의 추락, 집값 하락이 심각합니다. 제가 아까 그런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요. 단순 데이터를 알아서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못지않게 상담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는 야전 사령관처럼 매매라든가 이런 실전 상황에서 많이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잘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껍데기 같은 교수 같은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필요한 어떤 사실의 바탕을 둔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최소화하는 정말 어마무시한 수익률을 거두는 이게 때가 필요하다는 거 이런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집값 하락 심각합니다. 과거 폭등 왜 했습니까? 집값이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돈이 넘쳐났어. 또 하락 대책을 제대로 못한 것도 있고 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시켜갖고 그냥 집이 폭등한 것도 있고 갭투자 대 갭투자 하는데 전 정권이든 지금 정권이든 갭투자 대책은 지금도 제대로 못 세운 것 같아요. 자 법인 대책 법인도 싹쓸이했죠. 1억 미만들. 다주택 중과세를 계속 때리니 누가 팔아요. 자 이제 왜 그러면 지금 떨어지느냐. 지속적으로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금리 인상하니까 전방위 대출 제한하니까 해외 집값이 추락하니까 정부도 규제 완화를 하는 것도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냉정하게 완전 규제 완화가 아니라 어떤 제대로 된 규제 완화. 매수 능력이 부족합니다. 매수자들이. 공급 물량 계속 시그널을 주고 있죠. 계속 공급하겠다. 바로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야. 현재 하락 징조. 지금 막 떨어지는 징조. 거래가 폭락장 수준입니다. 완전히. 거래가 없어요. 매물 매월 지금 증가하고 있고 금매도 증가하고 수급지수는 하락. 실거래가 이미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10에서 20% 다 떨어졌어요. 자 청약 경쟁률 떨어지지 미분양 생기지. 그리고 여름에 항상 폭등장이었는데 지금 7월달 현재 이제 여름에도 잠잠하면 이제 계속 대세 하락으로 갈 확률이 커요. 많이 빠진 곳 봤더니 세종시 50주 연속 하락. 거의 30%? 대구시 31주 연속 하락. 대전시 24주 하락. 수도권, 연수, 화성, 시흥, 수원, 의왕 등 지금 난리 났어요. 자, 지방은 광역시 전체가 지금 폭락으로 완전히 전환됐습니다. 이제 집값 하락, 부동산 규제 완화 이렇게 된다. 여러분들 꼭 알아야 할 게 지금은 규제가 강한데 조금씩 풀어주고 있죠. 근데 이게 집값 하락이 본격화되면 이제 규제를 싹 없애요. 그럼 그 규제가 뭐뭐 있느냐. 자, 청약과 관련된 규제, 대출과 관련된 규제, 세금과 관련된 규제, 실거주와 관련된 규제가 싹 없어져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의 규제 있는 것만 머릿속에 갖고 있는 사람은 벌 수가 없죠. 왜? 앞으로도 계속 거주하는 줄 알고 앞으로도 계속 뭐 세금 센 줄 알고 앞으로도 계속 대출 중도금 쌍내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규제 강화됐던 거 대청약 어떤 식으로 완화되느냐. 세대원도 가능하고 당해지역 이거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수도권 경기도를 넘나듭니다. 미분양 나는 판국에 무슨 당해지역이야. 자 전매 제한 1년 또는 없어져요. 이 확률은 지금 80% 이상으로 저는 봐요. 20%가 아닙니다. 집값 하락 이후에 80%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꼭 기억하세요. 추첨제 확대하고요. 미분양이 넘쳐나면서 발코니 확장, 옵션 무료, 할인 분양도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규제 강화, 대출 규제 강화 70에서 90%까지 확대합니다. 무슨 뭐 40% DSR, LTV, DTI 비율 악화가 어디 있어요? 자, 다 풀어줘요. 왜? 건설사 부도나면 금융위기 터지기 때문에 막 다 풀어줍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안 풀어줘요. 본인이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안 풀어준다고요. 새로 사는 거, 금매를 잡거나 분양을 받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많이 혜택을 줘요. 왜? 그런 것들을 잡아야
금융위기가 안 터지니까. 잊지 마세요. 미분양 계약금 10%에 무이자, 이자 후불제 이렇게 가요. 이번에 세금 1주택 취득세 종부세 완화 신규 혜택 일시적 2주택 기간 3년 2년에 3년으로 늘어나고 뭐 세금도 감면하고 미분양 5년간 아예 그냥 면제 또는 평생 면제 5개씩 잡아라. 세금 안 준다. 자, 규제 강화 규제지역 해제 실거주 등 다 조건 폐지. 왜? 조성지역 특유관리지역 없어져 버려. 재건축 재개발 각종 규제 대폭 완화 미분양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그래서 여러 채씩 잡아라. 여기 보시면 우연의 일치라고는 생각 안 해요. 노무현 정부 때 잘 하다가 이렇게 막판에 폭등하는 바람에 자 이때 규제가 엄청 나왔는데 이명박 정부 진보 때 올라가고 보수 때 떨어졌네요. 떨어졌죠. 2013년 바닥이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도 좀 떨어졌어요. 초기 때는. 그러다가 막판에 좀 뛰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규제만 하다 보니까 또 폭등을 했어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지금 현재 초기라 아직은 장담 못하지만 이거 다른 나라도 지금 떨어지고 있어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커요. 이 모습이 그대로 갈 가능성이 커요. 자, 미국 집값 꺾였다. 한국과 거의 비슷해. 이게 자 2006년인데 여기 2012년이에요. 잘 보세요. 이 서프라이 모기지론 때 잠깐 빠졌다가 다시 회복했다가 쭉 빠졌습니다. 이게 이제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 이 부동산도요.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거의 닮아가요. 주가도 좀 닮아가잖아. 더 뛰고 덜 뛰고만 있지. 여기 보세요. 그대로 지금 2012, 13년까지 빠졌잖아요. 우리나라 보세요. 자, 노무현 정부 때 뛰고 2012, 13년까지 정말 떨어졌네요. 그러다가 꾸준히 올랐다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이렇게 날아갔네요. 그렇죠? 자, 우리나라도 꾸준히 올랐다가 특히 2020년 팬데믹 때 올라갔네요. 너무 닮았죠. 쌍둥이에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그러니까 미국 집값이 지금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아주 위험하다는 거죠. 자, 세계 주요 국가 집값 하락, 전국 집값 하락 확대. 독일이라든가 여기 지금 진한 빨간 여기 주황색이 독일, 빨간색이 호주, 검정색이 한국 다 떨어지고 있죠. 홍콩도 보세요. 이게 0이고 여기도 0인데 자, 0 밑으로 다 떨어졌고 다 떨어지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인천 지금 너무 많이 빠지네요. 인천, 서울, 경기, 세종, 충남, 대전, 대구, 울산, 부산. 자, 경부선 루트에 광역시가 완전히 지금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소용돌이 속에 빨려 들어갔네요. 이제 부동산 소용돌이입니다. 지금 집값은 미칠 정도로 가격이 높은 상황입니다. 국민소득 대비, 통화량 대비, 해외 집값 상승률 대비, 물가 상승 대비, 임금 상승 대비 무슨 잣대를 견주어 봐도 부동산 가격 거품이 지나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